오늘의 주제는 일반 중년 여성 4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요실금입니다. 네. 네,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가슴속 깊이 이렇게 숨기고 싶은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요실금 흔하지 않습니까? 정말 흔한데 부끄러워서 혹은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서 속으로 혼자서 끙끙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의뢰인도 아주 용기를 내서 이만기의 팔팔한 인생 메디컬 코칭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자로서라도 어쨌든 수치가 부끄럽죠. 근데 제가 그런 게 저한테 있을 때는 또 그게 친구 관계로 말하기 좀 부끄럽고 물어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거의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어제 이게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어제를 참지를 못해요. 참으면은 아무리 참아도 이제 그게 되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은요 한 10분 간격으로 가고 한 30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어디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물을 아예 안 먹어요. 절단을 시켜요. 여행 같은 데는 좀 깔끔하게 좀 힘들도 있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게 되게 심하게 이런 걸 앞서가고 사람이 그게 있다 보니까 신경이 항상 좀 이렇게 곤두서더라고요. 그래 혹시나 이 장거리 간다든가 내 차가 아니면은 그게 또 불편하고 어디 가려고 하면 그게 먼저 사람이 스트레스라 그게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오줌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웃다가 막 되게 웃음이 많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웃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이제 끝나고 그러면 핸드폰 보려고 우울해 이게 다 하잖아. 그럼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 하면은 선생님이 왜 엄마는 가느냐고 마무리 안 하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웠어. 제가 병원도 몇 번 한번 가볼까 싶어서 병원 문 앞에까지 갔는데도 그게 참 부끄러워서 근데 그게 땀을 또 가겠지 그죠? 진짜 내가 못 빼길 정도가 되고 그러면 병원을 또 찾아갈지도 모르겠죠 그죠? 맘스 여성병원 이국원 원장. 정말 이렇게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부남 씨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만기의 팔팔한 인생을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김부남 씨의 건강 멘토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분명히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부남 씨도 또 우리 88 패밀리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요실금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병이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김부남 씨를 위해서 우리 여성질환 전문가 우리 이국원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 화면으로 볼 적에 우리 김부남 씨의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김부남 씨의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요실금이 있어가지고 외래를 방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요실금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실금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술해야 되는 요실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 요실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합성 요실금, 저박성 요실금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부남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실금이 합쳐져 있는 혼합성 요실금의 상태였습니다. 특히 요실금이 부끄럽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신 게 늦으셔가지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여자로서 좀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네. 좀 대처도 좀 안일하게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본인께서는 요실금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기를 놓을 때에 제가 3박 4일을 삐치면서 그때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전등불이 덜해져야만은 아기가 나온다는 어른들한테 얘기를 듣고 예. 그럼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좀 힘이 들어갔고 이제 내가 50대가 되니까 그게 예. 이제 좀 약해지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심각한 거네요. 나 그렇게까지 심각을 안 했는데. 지난주에 그 출연하신, 그 탈모로 출연하신 분도 그렇고, 오늘 출연하신 분도 그렇고, 성격은 참 좋아 보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이렇게 병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 김부남 씨도 그렇고 자신에게 요실금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요실금이 맞나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원인이 돼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흔한 질병으로서는 방광염이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으로 있을 수 있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장기를 보게 되면 앞쪽으로는 방광, 뒤쪽으로는 자궁과 난소가 있는데 네. 이 자궁과 난소에 종양이 생겨도 방광을 누르게 되어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실금을 검사로 왔다가 우연찮게 다른 질병을 발견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소변이 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보이는 곳이 우리가 골반 장기를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네. 아래쪽에 받치고 있는 근육이 골반 근육인데 예. 골반 근육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배 안에 압력이 올라갈 경우,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갈 경우에 우리가 골반 근육이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지 못해서 우리가 소변이 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요실금은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그런 병 아닌가요? 전 할머니들은 다 있는 병증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요실금이라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흔한 질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실금이라는 것이 원인이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요실금이 잘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요실금이 반드시 나이가 드시는 중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라기보다는 네. 나이가 젊은 사람들, 출산 직후나 아니면 10대까지도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대 분들도 충분히 요실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김부남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어렵게 출산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10대 중에서도 갑자기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서 비만해진 분들 중에서 요실금을 호소하고 오는 10대들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비만도 그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네. 우리 김부남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네. 몸무게가 10kg 정도 늘어나셨거든요. 4, 5년 됐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10kg나 불었거든요. 아니, 체중이. 예. 예. 10kg나 불고 나니까 또 행동도 둔해지고 예. 또 그 원인이 있을까지 체중을 늘었던 그 원인이.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늘어선 거는 예. 제가 이제 조카를 키우면서 예. 좀 돌보다 보니까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아, 조카를 돌보는데 왜 살이 쪄요? 입맛이 너무 좋으니까 조카를 이다가 내가 예. 다 먹으니까 아니. 입맛이 있는 거 조카를 뭘 드셨다는 아니요, 얘기지? 아기를 미기다 보면 냉기잖아요. 예. 그럼 그게 아까우니까 나는 입맛이 너무 좋으니까 음식 보면 입에서 땡기니까 그걸 다 주워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 애기 분유를 갖다 이렇게 주부랑 찍고 예, 딱 우유도 드셨다는 얘기예요? 남았는 거 그거 아까워서 예. 아가야들은 또 남이 뒀다가 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마시고 아니, 그거 다 애기를 주고 애를 키워야 되지. 그걸 김부남 씨 왜 그걸 다 드세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예. 그러더라고 동생이 애기 먹는 걸 언니가 다 먹고서 야. 애기는 뭘 먹였는지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그건 진짜 비만이 사실 제가 생각해도 맞아요. 아하. 제가 그만큼 먹고 애기는 살이 안 찌고 예. 나만 살이 찌니까 좀 제보복이 미안하더라고요. 예. 네, 비만이 뭐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만이 요실금의 원인이 정말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비만이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지방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복부 지방 중에서도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골반 안에서 골반 근육이 받치는 무게를 더욱더 증가시킴으로 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김부남 씨처럼 출산할 때 상당히 어렵게 출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 근육이 손상이 받아서 특히 요실금 증상이 차후에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김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습니까?
색깔이 바뀌어. 지금 보시고 계신 검사 방법이 요실금 검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패드 테스트라는 겁니다. 패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래에 소변을 참고 외래를 방문하여서 패드를 차고 20분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기침 또는 쪼그려 앉았다 하는 일을 반복해서 우리가 그 실제 패드에 소변이 얼마나 새는지를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여서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 검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요역동학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듯이 생리식염수를 우리가 방광 속으로 200cc 정도 집어넣게 됩니다. 200cc 정도 방광이 찼을 때 우리가 기침이나 아니면 풍선을 부는 등의 행동을 시작하여서 배 안에 압력을 올려서 실제 소변이 얼만큼 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 보갑성, 뭐 절박성, 요역동학. 요실금은 부끄러운 병은 아닌데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요역동학 검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이 요역동학 검사의 결과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출처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제일 위에 부분이 방광 내압, 아래쪽 부분이 복강 내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소변이 새는 양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검사 결과상에서 보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 정도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소변 새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김부남 씨 같은 경우에는 120보다 훨씬 낮은 103 정도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는 정도도 작은 정도가 아니고 무려 4에서 20cc 정도까지 소변이 새고 있습니다. 그럼 20cc면 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20cc면 어느 정도인가요, 선생님? 제가 주사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주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쉽게 막는 엉덩이 주사에 쓰는 주사기입니다. 이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대 많이 담았을 때도 3cc인데요. 2cc면 요거 7개 분량을 받습니다. 소변이 이렇게 새는 정도가 아니고 소변을 그냥 누는 정도다, 그죠? 상당히 많이 새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김부남 씨가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면은 이 요실금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수술을 하기 전에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실금이라는 것은 다른 질병이 원인이 돼서 똑같이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검사나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병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다른 검사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병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김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상에서 다른 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설마 무서운 병은 아니겠죠, 부인과에? 예, 지금 초음파 검사상에서 질병이 발견됐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자궁 내막이라는 곳인데요. 자궁 내막이라는 것은 폐경이 되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얇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남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mm 정도 두꺼워져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5mm 미만을 정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자궁 내시경을 시행했습니다. 자궁 내시경상에서 화면에 보듯이 우리가 용종으로 유관상 보였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사실 이 내용을 몰랐던 사실인데 혹시 김부남 씨 같은 경우 이 부인과 질환이 정체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죠. 어떤 아픈 데도 없고 어떤 감각도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면 용종이라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저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어떤가요? 용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성 혹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가끔씩 그 혹 속에 우리가 악성 조직이 조금씩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종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요. 다행히 조직 검사상에서는 단순 용종으로 나왔습니다. 용종이라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기의 팔팔한 인생 김부남 씨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시죠? 결과를 보시니까. 처음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민에 빠졌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조금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잘 찾아오셨어요. 예.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그 아직도 아주머니들 중에는 산부인과 가는 걸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건강검진상의 자궁암 검진은 30세부터 2년마다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잘 아시는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랑 친해지셔서 계속 추적 관리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남미 씨, 보라 씨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네. 근데 정말 암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렵거나 좀 힘든 그런 수술은 아닌가요? 사실 요실금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들이 제일 많으세요. 하지만 요실금 수술은 되게 간단한 수술입니다. 제가 오늘 요실금 수술에 쓰이는 테이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테이프가 아까 전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처져 있는 방광 근육을 대신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수술 시간은 우리가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수술이 다 끝나고요.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다른 부작용 생기는 것도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김부남 씨한테 저희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김부남 씨의 수술 날짜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김부남 씨가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그 요식업은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부남 씨께 만약에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병이 다 낫고 나서 가장 본인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네, 첫째는요. 이 마음에 나 몰래 알았던 고민을 탁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긴 시간 걸려도 좀 다니고 싶어요. 그걸 저는 그게 못 갔거든요. 시간적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장거리가 딱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부담이 돼갖고 못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또 가벼운 마음으로 옷도 좀 산뜻한 옷 입고 부담 없이 편하게 다녀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부남 씨한테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하얀 그 흰 옷을 입고 멀리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고 만약에 수술하고 난 뒤에 건강해지시면 제가 흰색 바지 하나를 사드리겠습니다. 참 누구에게는 일상이 누구에게는 꿈입니다. 수술이 가볍다고 하셨으니까 가볍게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혹시 선생님 뭐 조심하시거나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건 없습니까? 예, 요실금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만 받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케겔 운동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방광 쪽에 특히 요실금 쪽에 좋지 않은 음식, 맵고 짠 음식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식, 녹차나 커피 같은 거는 되도록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나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방광을 자주 수축하게 만들어서 요실금 증상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식생활 습관도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죠. 이만기의 팔팔한 인생 찾아주시던 우리 김부남 씨 정말 큰 용기, 큰 맘 먹고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수술 잘 받으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꼭 되찾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김부남 씨의 건강 멘토가 돼서 끝까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많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싶고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정말 수술 후 완쾌가 돼서 저희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맘스 여성병원 이구건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만기의 팔팔한 인생에서 전하는 김부남 씨의 메디컬 코칭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메디컬 코칭 포인트. 체중을 조절하라.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라.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하라. 쪼그려 앉는 것을 피하라. 네, 피트니스 트레이너 박종민과 함께하는 팔팔한 네,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하루 30분만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몸매를 건강한 덩어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체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맞춤 운동 어떤 건가요?
오늘 배우실 운동은 어깨를 중심